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면접 합격을 위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늦은 밤에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두 가지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에 두 가지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당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질문에서는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아요. 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강점이 뭔지, 뭐 열정 경험이나 도전 경험, 인재상 관련된 이런 질문들은 면접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왔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들을 원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한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은 어느 정도 두 가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어느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입사 후에 우리 지원자가 상사가 갑자기 우리 지원자의 따귀를 때린다. 그럼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도 본인이 질문을 주면서 이 질문은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렵겠다. 그런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질문에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순간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축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를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평상시에 연습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면접장에서 몇 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걱정을 하고 또 그 걱정이 이게 표시가 나고 그게 면접에 영향을 주고 결국 뒤에 갈수록 면접을 못 보고 그런 상황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질문에서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봅니다.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면접관도 절대로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지원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떻게든 모든 질문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으로 연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건 정말 좋은데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한테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직무 관련된 경험을 얘기를 하셔야죠. 직무와 관련 노력한 게 뭐냐? 당연히 직무 관련된 경험 얘기하면 좋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 관련된 경험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갈등 해결했던 경험이 있느냐? 우리 지원자가 뭐 창의성 발휘했던 경험이 있느냐? 뭐 우리 지원자가 타인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이런 질문에 답변할 소재도 사실 많이 없는 편인데 이런 질문에서도 여러분들은 직무와 관련된 걸 고려해가지고 얘기하려다 버리니까 오히려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든지 굉장히 한정된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 좋은 소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면접관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질문에 직무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야지 이걸 버리시라는 겁니다. 강민혁이가 인사팀에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지원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직무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야 되니까 내 과거에 소개팅을 했는데 이 친구의 뭐 성격 몇 점, 그 다음에 뭐 외모 몇 점, 그 다음에 뭐 몇 점에서 평가표를 만든 다음에 저는 그거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서 소개팅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개사이코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직무 하다 버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량적인 성과 뭐 몇 프로를 상승시켰습니다. 얼마를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뭐 오차율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양산성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걸 높였습니다. 등등등. 면접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원자한테 정량적인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정량적인 성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가 뭐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대회 나가가지고 등산에 든 적이 있느냐 이건 이제 정량적인 성과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정량적인 성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키워드를 물어봤다. 예를 들어 도전했던 경험을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뭐 팀워크 경험을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봐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평가자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경험 안에서 얼마나 내가 질문한 키워드와 유사한 행동을 했는지를 보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한 성과가 명확하다면 아무래도 평가자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를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런 정량적인 성과를 명확하게 얻은 친구니까 내가 좀 더 내 자신의 그 판단을 믿고 또 이 친구의 객관적인 성과를 감안해서 내 생각이 맞다. 약간 이런 편안함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정량적인 성과만 내려고 인생 산 것도 아니잖아요. 뭐 팀워크를 발휘하는데 무슨 팀워크 발휘하는데 무슨 성과가 뭐 꼭 정량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억지스럽게 넣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과장스럽게 답변하시면서 면접관한테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한테 뭔가를 제안해가지고 300%의 매출 향상을 일으켰대. 여러분들 이 300%는 이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아니 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을 진짜 말 그대로 한 자릿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300%를 향상시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거짓말은 아니야. 왜? 이 가게가 워낙에 장사가 안 되는 거지. 하루에 뭐 커피 한 10잔 팔려.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2, 30잔 판 거야. 그럼 당연히 2, 3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느낌이 뭔가 더 이거를 성과를 과장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다 버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장하지 말아라. 이 정량적인 성과를 얘기할 때.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팀워크 경험을 발휘했는데 동아리에서 축제에 나갔고 축제에서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거 정량적 성과예요, 여러분들. 장려상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장려상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장려상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정말 끈끈한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말 그대로 정성적 평가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수에게 그러한 피드백을 들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장려상보다도 오히려 이 친구가 강조하는 팀워크에서 더 부각할 수 있는 성과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정성적 성과가 때로는 정량적 성과보다 월등히 더 면접관에게 좋게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제발 수치화된 성과로만 모든 걸 강조하려고 하시는 마음을 좀 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이 만나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때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평상시에 두 가지 강조하고 직무 관련된 경험 중요하고 정량적 성과를 얘기하라고 했지만 내가 좀 표현을 잘못했구나, 의사소통을 여러분들한테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걸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편향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 같은 아저씨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중심을 좀 잡아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면접장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합격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담을 좀 덜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좀 발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도 무엇을 덜어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면접 준비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출 문제들, 엄청나게 많은 취업과 관련된 면접과 관련된 기가 막힌 노하우들을 많이 습득을 하셨지만 정작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을 거거든요. 당장 오늘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빨리 결정을 하세요. 그래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것들과 또 그것을 능숙하게 발휘하면서 면접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 대해서 고민을 좀 나눠봤고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면접에 가서 내가 어때서 귀샤대기 날린다는 마음으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